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철저한 반성 없는 과거는 되풀이되기 마련입니다. 현대판 노예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던진 신안 염전 장애인 착취 사건. 지난 2014년에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최근 염전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박수인 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인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까지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뵀던 거는 아니고요. 예. 작년 9월 말에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염전주가 종사자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 의심을 품고 현장에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현장이 예. 조금 이상했던 거죠. 예. 사실 기존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뭐 업주와 동떨어진 그 별채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열악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예.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 염전주와 저희 당사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분리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던 건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사건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그냥 혼인신고된 부부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그랬겠군요.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건 해당 지적장애인은 그 네. 주인과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분은 일부부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부부요? 네, 일부부. 예. 제가 이제 일부부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법적 관계인 그 혼인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일부부는 조선하면 자꾸 귀찮으니까 일부부를 해서 될 예. 수 있으면 이제 조사에서 조금 벗어나자라는 의미로 당사자분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혼인에 대해서는 같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제주도라도 다녀왔어야 된다. 혼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네,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지적장애인이요?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 일부부라는 것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이분은 그 일부부라는 것이 염전을 떠날 때면 언제든지 관계가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이 혼인무효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당사자분한테 열심히 설명을 드렸을 때 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죠. 예,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는 진술도 거부하시기도 하셨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겁니까? 혼인신고를 해놓고 조사에서 피한 다음에 그냥 계속 일을 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일을 시켰던 거고요. 사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를 경찰이 긴급 분리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사하고 장애 진단하고 그다음에 등록까지 도와드렸던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남들이 그냥 보면 얘기도 말씀도 잘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장애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임금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신 거죠. 예. 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50대 부산에서 진도에서 해남으로, 해남에서 신안으로 넘어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 임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남에서 신안으로 넘어왔을 때 그리고 신안에서 이제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염전주가 사망하고 그 지인의 집으로 간 게 지금 행위자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 때도 주인이 죽었으니까 나는 임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셨고 그 지인의 집으로 넘어가고 나서도 이제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위자가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에 또 계속 데리고 일을 시키다가 조사가 나오니까 혼인신고까지 한 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악의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밖에 할 수 없고
제 기억에는 그 본인의 염전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염전을 잠깐 접고 이제 다른 염전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예. 이 당사자분을 데리고 가서 일을 했고요. 근데 당사자분은 당연히 이제 다른 염전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예. 그건 언젠가 나한테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이나 도장 이런 것들도 다 행위자가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예, 그야말로 노동력 착취인데요. 노동 강도는 어땠습니까? 노동 강도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예. 염전 일이라는 것이 뭐 땡볕에서 일한다기보다는 새벽에 일찍 나가서 뭐 점심때까지 일하고 잠시 쉬고 예. 다시 또 오후에 나가서 또 저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는 구조잖아요.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4년 전에 경찰 조사 때 이른바 신안에서 적발된 그 염전 노예로 일을 하셨던 장애인들이 60명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넘죠. 네, 예, 맞습니다. 당시에 그때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당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게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사실 초기에 나오셨던 분들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뭐 다른 TV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분들은 아직도 노숙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으로 보내드리고 그 지역에다가 관련되는 지원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당사자분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게 불과 6, 7년 전에 피해자로 만났던 분들을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염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사회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덜했다는 얘기겠죠.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가면 이분들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사건의 피해자일 뿐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거는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가 있어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만 하루 종일 나르하게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을 하든 지역의 다른 곳을 이용을 하든 어떤 서비스 연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안에 있는 것만은 좀 답답해하시고 답답해하시면서 나오게 되고 노숙생활 하시고 다시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회에 공개가 되고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발됐던 범죄는 계속 좀 시간이 흐르면서 수법을 바꿔서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계속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2014년도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장애가 있어도 임금은 줘야 되는구나. 근데 임금은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 제외 대상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연도를 직접 본인들이 그 조절하실 수 있을 만큼 장애는 있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뭐 최저임금 미만으로 뭔가를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장애를 이용을 해서 너도 사업자야. 너는 나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동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종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고용을 했는데 임금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경비는 이만큼 발생했는데 이만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실상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온 거죠. 이후에는. 장애인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지를 모르고 안 준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알고 안 준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저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어떻게 숙식을 해결해주니까 숙식을 해결해주고 뭐 가족들도 버린 사람을 내가 보살펴주는 거야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너무나 정당하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흠. 임금을 주되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는지, 예. 임금을 준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궁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업자로 나의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이분들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를 그 사람 거에서 다 제외한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 변질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알겠습니다. 하죠. 예. 네네. 제가 과거 기억을 좀 떠올려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한 염전 주인이 장애인을 거둬줬더니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인식들이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사실 사법기관에서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이 보완해주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의 판결문들을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식의 변화를 제가 판결문에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족처럼 대해줬다라고 하면 참작이 됐군요. 그랬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호칭부터 생활 환경부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가족처럼 대했느냐를 이제 판사님들이 보는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인식의 변화는 정말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크게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소하게 저희에게 이제 제보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게 이 지역만의 문제라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사건들을 겪다 보니 더 높은 감수성으로 경찰도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는 니네 동네에서만, 니네 지역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분명히 인식도 제도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재발 방지가 절실합니다.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2014년, 15년, 16년 지금까지 오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동력 강제적으로 노동을 제공을 하고 본인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인신매매 의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인신매매라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아직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를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동의 매매 문제 아니면 그 여성들의 성매매 정말 뭔가 돈을 주고 매매한 것 외에는 그 인신매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도가 변화돼야 되는지는 이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법률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본인이 원치 않는데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환경들조차도 저는 인신매매의 정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처벌받아야지만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이 문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박수인 팀장이었습니다.